모낭 줄기세포가 완전히 기능을 잃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풍성함을 되찾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여성 탈모에서 사용하는 치료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최민정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 벌써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빗질했는데 이거 20개 넘게 빠져요.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질적인 치료법과 관리 노하우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의 탈모 치료는 탈모의 추가적인 진행을 막기 위해서 원인 교정과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경구약물 처방을 시작하여 두피의 영양 부족 상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두피 스케일링, 두피 메조 세라피를 통해서 경구약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성분들을 두피의 모낭에 직접 전달합니다. 이후 모발이 어느 정도 굵기를 되찾고 살아나게 되면 서서히 간격을 늘려가면서 모낭이 충분히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유지 치료를 합니다. 여성 탈모에서 사용하는 치료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영양 상태 개선 치료를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판토시딜은 판토가 케어 모블들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성분으로 이름만 다르게 해서 출시되고 있는 약품인데요. 경구용 탈모 보조 치료제입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디판토텐산 칼슘, 비타민 B5, 그리고 L-시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케라틴, 효모 추출물, 비타민 B군 등이 들어있어요. 가끔 제가 모발 단백질입니다 하고 판토시딜을 처방해드리면 저 고기 많이 먹어요 하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모발 단백질인 L-시스틴은 불충분할 수 있답니다. 시스틴을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계란이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들을 많이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미녹시딜입니다. 바르는 미녹시딜은 일반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그냥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해 모낭으로 가는 혈류와 영양 공급을 늘려주고 ATP 민감성 칼륨 채널을 활성화해서 모낭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촉진하며 VEGF와 같은 성장인자를 증가시켜 모낭이 빠르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최근에 바르는 약 외에 저용량으로 먹는 미녹시딜 한 0.25에서 0.5mg 정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효과가 조금 더 좋지만 원치 않은 부위의 채모가 굵게 자랄 수 있고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거나 부정출혈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에 신중하게 부작용을 체크하며 먹어야 합니다. 바르는 약 중에서 엘크라넬 알파라고 하는 외용액을 들어보셨나요? 특히 월경불순이나 다낭성 난포증후군처럼 호르몬 불균형을 동반한 여성형 탈모 환자분들에게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약입니다. 이 약의 핵심 성분인 알파트라디올은 우리 몸의 탈모 유발 호르몬인 DHT가 만들어지는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뿌리 근처에서 방어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다낭성 난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체내 안드로겐 수치가 높아지면서 정수리 모발이 가늘어지기 쉬운데요. 엘크라넬은 두피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해서 전신적인 부작용 없이 호르몬으로 인한 모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줍니다. 원인 질환이 좋아지지 않으면 탈모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혹 원인 교정을 위해서 스피로놀락톤이나 메폴민과 같은 다낭성 난포증후군 치료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폐경후에 심한 안드로겐성 탈모가 발생하면 두타스테리도와 같은 항안드로겐 약물을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탈모 치료 전 자세한 병력을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약물 처방을 받으시면서 머리가 이제 더 빠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좀 아쉽고 좀 머리가 더 풍성했으면 하신다면 두피 메조 세라피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피에 직접 약물을 침투하는 두피 메조 세라피는 살아있는 모낭이 굵고 길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분들은 꽤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본원을 찾아주셨던 여성입니다. 체중이 감량된 이후 탈모가 진행되었는데 이후 미녹시딜, 판토시딜 등으로 오래 치료했지만 이 이상으로는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힘이 없고 두피가 아주 얇아져서 푸르스름한 혈관이 비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치료 전, 치료 2달 뒤, 치료 3달 뒤의 사진입니다. 머리가 정말 많이 난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실제 모낭의 개수는 치료 전과 현재가 동일합니다. 휴지기로 돌입했던 머리카락들이 올라오고 또 머리가 굵어지면서 생장기가 길어져 빠지지 않고 길게 자라나니 두피를 덮으면서 훨씬 무성해 보이죠. 두피 메조 세라피 치료 3달 뒤의 사진입니다. 가는 머리가 굵어지고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들이 올라오면서 머리가 훨씬 볼륨이 생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가끔 주사 치료는 너무 무섭고 아파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주 가는 침이 달인 롤러로 두피를 문질러서 약물을 침투시켜 드리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 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두피 모낭 저준위 레이저는 모낭 세포를 자극해서 성장을 유도하는 치료예요. 단독 치료는 솔직히 효과가 조금 아쉽고요. 경구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하면서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너지 요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모발 이식을 고려하게 되죠. 모발 이식은 채취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절개식과 비절개식인데요. 이식해야 하는 범위가 많고 채취해야 할 모발이 3,000모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절개식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절개식은 머리 뒤쪽의 피부에서 모발을 채취할 피부를 길게 절개해두고 봉합을 하는 방법이에요. 봉합을 하기 때문에 머리 뒤쪽에 긴 흉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낭을 한 개 한 개 채취하는 비절개식 채취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모발 채취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미리 채취해놓은 모발들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넓은 범위 전체를 커버하길 원하신다면 절개식으로 다량의 모발을 빠르게 채취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M자만 약간 메꾸고 싶거나 헤어라인을 1cm 정도만 아래로 내리는 걸 희망하시거나 채취할 모낭이 2,000개 이하거나 후두부의 흉터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비절개식 채취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치료 방법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생활습관의 교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생활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거든요. 또 치료 후에도 금세 탈모가 다시 진행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머리는 밤에 감아주세요. 하루 종일 먼지와 피지가 쌓인 두피를 그대로 두고 자면 모낭이 막혀 탈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린스, 헤어 컨디셔너와 같은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제품은 모낭을 막아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젖은 두피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죠. 머리를 감은 뒤 반드시 두피를 찬바람으로 꼼꼼하게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학적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데요. 여성분들은 스타일링을 위해서 파마 염색을 자주 하시는데 이는 두피에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염색간의 주기는 최소 2달 이상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피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모자도 좋지 않고요. 머리카락을 세게 잠겨 묶거나 올리는 스타일링도 두피에 좋지 않습니다. 스타일링을 위해서 헤어스프레이나 왁스를 많이 쓰시면 두피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또 매일 사용하는 빗과 헤어롤에 쌓인 죽은 세포와 피지는 세균의 온상입니다. 헤어 도구들을 잘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이에요. 또한 지루성 두피염이나 모낭염, 두피에 염증 있는 분들은 두피 염증 치료가 먼저입니다. 땅이 척박하면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탈모만 치료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앞머리를 쓸어 올리거나 옆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꾸 당겨지는 모낭은 점차 뿌리가 얇아지면서 머리카락이 어느 순간 쑥 빠져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모발이 뽑혀나가면서 뿌리인 모낭의 줄기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단 한 번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만으로도 모낭이 영구적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가르마도 2주마다 옆으로 1cm씩 이동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가르마 부위에 탈모가 고민이시라면 가르마 위치만 주기적으로 바꿔주셔도 꽤 좋아진답니다. 강한 햇볕으로 인한 손상을 입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장기간 야외 활동 시에는 두피용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를 가르마 부위에 꼭 사용하거나 통기성이 좋은 리넨 소재의 모자 혹은 양산을 활용해서 두피가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설탕처럼 단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두피 미세혈관의 혈류를 악화시켜 탈모를 가속화합니다. 시럽, 사탕, 초콜릿과 같은 음식들은 조절해주세요. 또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은 모발에 중요한 재료가 되니 많이 섭취해주세요. 미역, 김, 다시마와 같은 요오드가 들어간 해조류는 모근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철분 보충도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성은 생리로 인해 만성적인 철분 부족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탈모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 과도한 다이어트 및 급격한 체중 변화는 조심해 주셔야 해요. 급격한 체중 감량은 신체가 모발 생성을 비필수적인 기능으로 판단해서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따라서 급격한 다이어트를 가급적 피해 주시고 다이어트 때에는 모발 영양제와 두피 메조 세라피를 통해서 두피 모발에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면 체중 감량 중에도 풍부한 모발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낮밤이 바뀌는 수면 패턴의 경우는 모낭이 적절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고 두피의 모낭염을 악화시키고 유분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피부의 밸런스가 깨지게 하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어주세요. 금연과 간접 흡연 차단 역시 중요합니다. 담배 니코틴은 두피의 미세혈관을 수축시켜 영양 공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대사를 방해하여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의 영향력을 높입니다. 그럼 탈모 치료는 얼마나 하면 될까요? 탈모 치료는 정말 장기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치료를 시작했다고 갑자기 내일 머리카락이 두피 위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최소 3달의 시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두피 매조 세라피를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하는데요. 3달 정도 치료해야 이제 머리가 좀 힘이 생기는 것 같고요. 머리카락을 젖혀보면 자잘한 솜털 같은 모낭이 많이 보여요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탈모 치료의 끝은 언제일까요? 탈모는 사실 질병이라기보다 노화의 표시인데요. 낫는다, 완치된다의 개념보다는 저항하고 늦춘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먹은 탈모약과 두피에 침투한 약물은 내 모발을 자라게 하는 데 쓰이고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탈모는 단기간에 쏟아부는 단거리 뛰기가 아닌 노화를 늦추는 지속적인 롱런 치료가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그날의 기분이고 자신감이고 나를 표현하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넓어진 가르마와 휑해진 정수리를 마주하는 그 막막한 마음을 정말 공감하는데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원인과 치료법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형 탈모 치료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모낭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낭 줄기세포가 완전히 기능을 잃기 전에, 즉 솜털이라도 남아있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풍성함을 되찾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합니다. 내 몸의 영양 상태와 호르몬 밸런스에 맞는 정교한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조급함은 내려놓고 꾸준함과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한다기보다 내 두피라는 밭을 비옥하게 가꾼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탈모는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조금 더 나를 돌봐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 속상해가며 검색창만 뒤지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와 내 소중한 사람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피부과 전문 최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